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현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7회차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5대 성격 특성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래서 5가지 외워보세요. 외우라고요? 자, 외향성, 그 다음에 개방성, 맞아요? 순서는 틀려도 돼요. 신경성,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친화성. 슬쩍슬쩍 보셨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나 이렇게 물으면 너무 당황스럽다. 자꾸 질문하셔, 나한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순서는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외워야지 안 까먹어.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랑 허도사님이랑 네. 나는 그 성격 특성이 이제 어느 정도인 것 같다. 이게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짐작을 해본 거죠. 네. 테스트가 상, 중상, 중하, 하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테스트지가 이제 다 짐작을 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네. 오늘은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결과 발표? 생각한 거랑 테스트랑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비교해 보는 날인데, 테스트를 이제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문항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나중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하나씩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설문지를 가져왔어요. 네. 일단 설문지의 출처는 허도사님 것도 제가 또 인쇄를 해왔죠. 네. 설문지 출처를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게 이제 5대 성격 특성이라는 거는 보통 성격 심리학에서 요즘에 많이 써요. 그리고 다 대충 합의가 된 부분인데, 제가 본 거는 그 책 중에서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가져왔어요. 되게 좋은 책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 성격의 탄생이라고 이런 책인데, 데니얼 네틀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분이 이제 5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다 설명을 하시면서 테스트지를 첨부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일반 성격 심리학에서 말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지금 영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괴리감이 느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문화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성격 특성이라는 거는 문화권이랑 상관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의미가 있다고 밝혀졌으나, 문항들을 보면 약간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기준이 다른 그런 서술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 맞게 수정을 했어요. 게다가 이 책에도 내가 보기에 테스트지 오류가 있었어요. 이게 테스트가 은근히 복잡해요. 제가 이거 갖고 가서 여러 번 해봤어요. 강의할 때. 나는 이게 그냥 이게 설명서 다 있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던져주면 각자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엄청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헷갈립니다. 은근히 복잡해요.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이 책에 그게 오타가 있었어. 어쩐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하면 완전히 결과가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오타가 있어요.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틀렸어. 이건 오타야. 그 반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것도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저의 그 7가지 인간행복 사용 설명서라고, 이건 저의 저서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제가 그렇게 수정을 한 그 설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걸 안 보셔도 오늘 저희가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면 뭐 다시 돌려서 보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막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질문이 이제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간단하게 하려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외향성 측정이고 어떤 건 신경성 측정이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외향성 측정하는 질문 몇 개 하고 신경성 측정하는 질문 몇 개 하고 성실성 측정하는 질문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고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선입견이 생겨. 그치. 이게 뭐 측정하는지 알아버리면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다 섞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점수 추출할 때는 그걸 또 따로 추출하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무작위적으로 네.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둘 다 여기 펜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단계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공개를 할게요. 저희는 네. 첫 번째부터 갈게요. 1번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잘 건다. 저는 별로 아니다. 별로 아니다. 저는 전혀 아니다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안 걸어요. 필요할 땐 필요한 건 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말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한테 커피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사교적인 자리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거는 저는 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으면은 안 해요. 그러면은 아니다지. 전혀 아니다지. 그다음에 2번은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여럿이 이렇게 있을 때 쟤는 잘 있나? 쟤는 불편한 거 없나? 이렇게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나요? 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 별로 아니다. 남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친한 사람만 확인해요.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림, 글, 음악을 창작한다. 저는 매우 그렇다죠. 항상 네. 하니까. 그림, 글, 음악을 창작한다. 저는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네. 전문적인 게 아니래도. 네.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 약간 그렇다. 저도 약간 그렇다. 네. 일상에서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별로 아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아요. 네. 6번 회식, 파티, 모임을 기획한다. 그저 그렇다. 저도 그저 그렇다. 전에는 전혀 아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7번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한다. 난 매우 그렇다. 저도 매우 그래요. 8번 사람들을 잘 놀리거나 비꼰다. 약간 그렇다. 그치. 남 갈구는 거는 일가견이 있다.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갈구는 거? 네, 저 마음 먹으면 엄청 잘 갈고요. 아, 진짜?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저 별명이 백설공주잖아요.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백만인. 나 마음 백만인은 안 먹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외향적인 편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진짜 잘 갈고요. 안 그러려고 거리 유지하는 노력하는. 걸로? 네. 일이나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어지러운 채로 놔둔다. 좀 그저 그렇다.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정리 다 해요. 그다음 10번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다. 매우 그렇다. 그렇구나. 저는 별로 아니다. 11번 평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나는 그저 그렇다. 전 매우 그래요. 일부러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굉장히 적합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 원래 맞아. 그건 언어를 그렇지. 좋아하니까 어려운 단어를 네. 사용하는 편이다. 일부러 안 쓰려고 노력을 하죠. 아, 저 어려운 단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근데 안 쓰려고 노력하죠. 다른 12번 마지막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을 잘한다. 저는 저 약간 그렇다. 별로 아니다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옆에다가 각 문항별로 점수를 매겨요. 네. 점수를 매기는데 1번 중 이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틀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8번, 9번 문항만 따로 띄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혀 아니다가 5번이고 별로 아니다가 4점, 전혀 아니다가 5점이고 별로 아니다가 4점이고 그저 그렇다가 3점, 약간 그렇다가 2점, 매우 그렇다가 1점이에요. 8번이랑 9번만.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은 전부 전혀 아니다가 1점, 별로 아니다가 2점, 그저 그렇다가 3점, 약간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 이렇게 옆에다가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점수를 매겨 보시겠습니다. 네. 4, 5, 여기 3, 4. 있구만. 네. 5, 13, 이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23, 24, 27, 30, 40. 그런 다음에 네. 옆에 여기 보면은 맞아. 이렇게 했지? 외향성 점수 내기가 있어요. 자, 따라서요. 외향성 점수는 1번과 6번을 합친 점수예요. 1번과 어. 6번을 합친 점수. 어. 1번과 저는 1번 1점이고 6번 3점이라 가지고 4점이에요. 몇 점이신가요? 저 4점. 4점? 그다음에 신경성 똑같아. 우리 똑같게 나왔네. 신경성 점수는 5번과 10번을 합친 점수예요. 2번. 전 5번 1점이고 10점 2점이라서 3점이에요. 전 7점. 높죠? 역시. 4점. 그다음에 성실성 점수는 4번이랑 9번을 합친 점수예요. 4번. 저는 4번 4점이고 9번 5점이에요. 그래서 9점이에요. 성실성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전 7점. 2, 8, 12. 그다음에 친화성 점수는 2번, 8번, 12번을 합친 점수예요. 2번, 8번, 12점. 저는 6점 나왔어요. 전 10점. 그다음에 개방성 점수는 3, 7, 11번을 더한 점수예요. 3, 7, 11. 전 이거 15점 나왔어요. 저 12점. 극강의 개방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외향성 똑같이 4점 나왔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우리 저기 도사님이 외향성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낮게 나왔어. 약간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성적인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저 MBTI도 I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보니까 사실은 외향적인데 신경성이 높아서 외향적이지 않은 걸로 보일 거다라고 짐작했는데 원래 좀 내향적인 사람인가 봐요. 네, 점수 저번에 테스트 했을 때도 이게 외향성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신경성은 뭐 높아. 저보다 훨씬 높게 나오셨고 높아. 성실성은 저보다 제가 조금 높게 나왔고 네. 친화성은 저가 낮게 나왔고 개방성은 제가 더 높은데 둘 다 높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성격 해석이 있어요. 성격 네. 해석도 밑에 다 있는데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은요. 나 낮음이야. 2점부터 4점까지는 낮음. 이걸 하나씩 다 할게요. 자, 외향성은요. 2점에서 4점까지는 낮음이에요. 그럼 전 낮음이죠. 네. 하죠. 그리고 5점에서 6점까지는 중하, 7점에서 8점까지는 중상, 9점에서 10점까지는 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 신경성으로 넘어갈게요. 신경성도 2점에서 4점까지는 낮음이에요. 전 낮음 나왔어요. 5점에서 6점까지는 중하, 7점에서 8점까지 중상, 그 다음에 9점에서 10점까지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오셨어요? 신경성. 중상 나왔어요? 그래도 상은 아니네. 그 다음에 성실성 갈게요. 성실성은 역시 2점에서 4점까지는 낮음, 5점에서 6점까지 중하, 7점에서 8점까지 중상, 9점에서 10점까지는 상입니다. 저는 9점이라서 상 나왔어요. 뭐 나오셨어요? 중상? 그 다음에 친화성이에요. 근데 친화성이 이게 되게 복잡한데 친화성은 평균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성은 비교적 남자보다 친화성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또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면은 이거고 남자는 남자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 말고 그냥 남자 여자 합친 기준이 있어요. 남녀 다른 기준을 이제 나중에 책을 참조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그냥 남자 여자 똑같이 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볼게요. 친화성? 네, 성별 기준 없이 보면은 10점 이하는 낮음. 나중이네. 저도 낮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게 보니까 이 설문지가 친화성 기준이 좀 이상하다. 엄청 그렇게 낮진 높게 않은데? 나와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저는 이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썼는데 제가 요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친화성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하. 기준 자체가 좀 너무 높은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서로 상대적인 것만 볼게요. 네. 10점 이하는 낮음 나오고 그래서 몇 점 나오셨어요? 나좀 10점 나왔구나. 11점에서 12점은 중하, 13점에는 중상, 14점에서 15점은 높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제가 여러 군데 해봤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 친화성 되게 높은 사람들 아무도 높다고 나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남자 걸로 하자. 그래. 남자께 낮으니까. 9점 이하는 낮음이고요. 10점에서 11점은 중하, 12에서 13점은 중상, 14에서 15점은 높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네. 저는 근데 어떻게 해도 하 나와요. 그리고 저는 하예요. 내가. 네. 그다음에 개방성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8점 이하는 낮음, 9점에서 10점은 중하, 11에서 12는 중상, 그다음에 13에서 15점은 높음 이렇게 나와요. 뭐 나오셨어요? 중상. 중상. 저는 상인데 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자. 자, 제가 적어왔어요. 저의 외향성은 하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달랐지. 우리가 허진실님, 허도사님의 외향성이 중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 나왔죠? 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향적인 사람인가 봐요. 저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응. 신경성 얘기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경성이 그런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어릴 적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외향성이 조금 높을 거다라고 저보단 예상했죠.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수 똑같이 나왔어요. 이상하네. 제가 생각보다 외향성 점수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4점이나 나왔어. 6번 이게 회식 파티 모임을 기획한다. 여기에서 이게 좀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은요 회식 파티 모임을 기획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남들이 불러야 따라갔지. 근데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어가지고 약간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사회적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노는 게 재밌다는 거를 느꼈는데 요즘에 저의 친구들이 모임을 기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치. 다 애기 낳고 그치. 너무 바빠요. 저만 싱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놀려면 내가 기획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원래 성격이랑은 좀 거리가 멀게 어차피 뭐 하니까 그렇긴 상황에 하지만 따라서 달라졌어. 어렸을 때는 정말 걔네들이 여기 놀자 현경아 저기 놀자 그럼 다 쫓아다가 나는 쫓아만 다녔어.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애기 키우느라고 집에만 있고 뭐가 유행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좋은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걔네들이랑 놀려고 하면 내가 야 만나자 이래가지고 다 이거 시간 조절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재미 들려가지고 요즘에 좀 하게 됐어요. 좀 외향적이 된 건 맞아요 제가 전보다. 네. 그다음에 신경성은 저는 하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 나왔고요. 네. 우리 도사님은 상 예상했는데 중상 나왔어요. 개긴 독인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네. 같아요. 조금 미안. 그다음에 성실성이 저는 중상 예상했는데 상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실함의 아이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워낙에 저는 외향성이 낮기 때문에 좀 외향성이 낮기 때문에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겸손하게 중상을 예상했는데 그냥 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허도사님은 성실성 중 예상했거든요. 중상도 아니고 중하도 아니고. 뭐 나왔어요? 중상 나왔어요. 중상. 그다음에 친화성 보면 저는 친화성이 하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하가 나왔고요. 우리 허도사님은 중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중하 나왔고.
중하 나왔고. 이게 남성분들이 하실 때는 이제 남자도 어쨌든 높잖아요, 기준이, 친화성이. 근데 여기서 플러스 우리가 좀 몇 점 정도를 더 하는 걸로 감안하시고 하셔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여기 나온 대로 한 건데, 제가 뭐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준이 높아서 친화성 높은 사람이 업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번호 보면은 2번, 8번, 12번, 이게 제가 보면 8번이 문제예요. 사람들을 잘 놀리거나 비꼰다, 이거를 보면. 문항이 조금 그래. 이게 사람들을 잘 놀리거나 비꼬면은 친화성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친근감의 표시로 갈구는 게 용인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영국 사람이 만들었잖아. 영국의 젠틀맨들은 좀 그러면 되게 좀 무례한 걸로 받아들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점수가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는 중이고 저가 이제 하라는 사실을 변하지. 중하? 중하. 그래도 중이잖아. 높여서 중하. 제가 요거는 좀 앞으로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해본 다음에 제가 좀 조정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다음 개방성 보면 저는 상 예상했는데 상 나왔고요. 네. 우리 허도사님 중하 예상했는데 중상. 근데 나는 이거는 허도사님, 내가 보기에 허도사님 중상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저는 개방성이 높은 편이에요. 저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개방성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 특성 중에 하나인데, 개방성이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느냐, 문화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반대는 보수적인데, 뭔가 실용적인 거를 중시하고 해오던 대로의 방식을 중요시하고, 요런 게 이제 보수적인 사람의 특히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제가 보기에 허도사님 정도면은 개방성이 사실 높은 편이에요. 높아졌어요. 좀 되게 열려있는 편이에요. 마인드 열려진 자체가.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때 작가님한테 제가 6번일까요? 1번일까요? 헷갈린다라고 했을 그쪽만 해도 되게 보수적이고, 아무튼 6번이라 조금 그런 부분이 상황마다 변하는 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 개방성이 많이 높아진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 개방성의 포인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어떤 그 교육 수준이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한다가 되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원래 많은 거 아니에요?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문제.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네, 전공이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지. 환경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줬죠. 제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신학 공부한 거 본인이 꽂혀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꽂혀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랬구나. 이게 다 그렇다니까요. 상황이 주어진 대로 좀 하는 게 있었어요. 6번이다 보니까 그랬나? 지금 생각해보면 좀 왜 그랬나 생각 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학도 하게 된 건데, 근데 신학이란 자체가 어쨌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예전에는 주어진 틀에서 이렇게 주어진 뭐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안정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제가 좀 개척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개방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근데 제가 개방성이, 저는 개방성 점수 전부 5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정말 극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굉장히 남들이 보면 똘끼충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너무 개방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저에 비해서는 다 개방성이 대부분 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저를 신기하게 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보기에 저의 이런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도사님은 본인이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런 거는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개발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개발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다 개방적이 전혀 아니거든요. 신을 믿으면 그냥 많죠. 신을 믿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해보고, 제가 그랬어요.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런 거 자체가 평생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제가 얘기해보면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보수적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문화 생활을 하면서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양 그렇지. 자체가 그렇지. 그렇게 문화에서 친화적인 토양이 아닌데 그래도 기질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방성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되게 논란이 많다 이거예요. 문화적인 소양을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많이 키우면서 자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분명한 거는 아무리 문화적으로 어렸을 때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어도 그런 걸 관심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쪽에 어떻게든지 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그거를 막 꽃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개방성이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예, 그래서 저는 중상위로 예상을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저를. 예. 쭉 역시 이렇게 급이 달라요. 내가 레벨류가 달라.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봐봐. 나와 허도사님의 성격이 유형이 딱 나오는데 저 봐요. 저 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 아니 나 이거 쓰는데 여기다가 한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중상은 어떻게 쓰려고? 중상 뭐 쓰면 되지만 그치, 쓰면 어쨌든 되지만. 되게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이네. 저 극단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애니어그램 같은 극단적이야. 것도 저는 극단의 5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격 유형에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성격 유형론이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사실이고요. 그렇네. 근데 내가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구나. 보니까 나는 그걸 보면 너무 다 맞아. 그렇구나.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남을 보면 내가 너무 극단적이니까 나에 비해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너무 잘 보여. 외향성이 뭔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내가 극내향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신경성도 내가 극하다 보니까 신경성이 뭔지 실체가 너무 잘 보여요. 나를 기준으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가 너무 이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 성격이 내가 너무 튀는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봐도 어딜 가도 너는 특이한 애라고 하니까요. 근데 봐봐요, 우리 허도사님은 진짜 하나 빼고 다 중 들어가 있어요. 애매합니다. 중상, 중하, 중상, 진짜 애매하다. 하 하나 있고 외향성 하 하나 있고. 근데 이 외향성도 나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나처럼 내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도 그냥 이분은 평균이었고 무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좀 무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애들이 특이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남들을 객관적으로 볼 만한 그런 계기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 어렸을 때. 맞아. 내 자신도 그렇게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통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극단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그렇네. 극단적인 성격이 저에게 어쩔 수 없이 통찰할 수밖에 살아남으려니까 남들이랑 오묘하고 신비하다 진짜. 그런 걸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네. 우리가 2명의 성격을 더 측정해 볼 거잖아요. 우리의 그 소설 주인공인 지연호 백화영의 성격을 측정을 해보고 우리가 예상한 거랑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련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